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대부분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전원주택지와 함께 도로 부지의 지분도 함께 매매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 중인 전원주택지 중에서 도로 부지의 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와 접한 경우와 분양 중인 전원주택지라도 자칫 맹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전원주택지의 예시입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접도 의무의 예외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예외사항을 다 확인하기엔 토지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와 2m 이상은 접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시고 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는 다음과 같이 포장도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니 건축법 제2조 11항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두 개의 필지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와 2m 이상 접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주택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도로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 공고가 되어져 있으므로 이 도로와 2m 이상 접한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을 경우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전원주택지를 분양할 때는 도로 제일 끝쪽에 있는 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필지들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 부지의 지분과 상관없이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 중인 전원주택지와 도로 예정 부지의 지분을 구입했지만 건축 인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분양 중인 토지의 입구 쪽에 전원주택이 한 채가 지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토지의 경우 당연히 그림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상태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입구 쪽에서 먼 거리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분양업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림과 같이 도로를 연결을 해서 집을 지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까요? 자금력이 부족한 분양업자의 경우 제일 안쪽에 있는 토지까지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 입구 쪽 일부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자금 회전을 시켜 점차 안쪽으로 도로를 확장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잔금 전까지 매매 대상 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이면 일단 안심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자연스레 해당 토지와 접하는 건축법상의 도로 위치가 지정 공고되어질 테니까요. 다만 이럴 경우 건축 인허가 비용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은 당연히 조금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러나 당장은 집을 지을 계획이 없어서 토지 구입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건축 인허가를 미리 받아두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일단은 맹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 중인 전원주택지의 경우 대부분 주택을 지을 부지와 함께 도로 지분을 함께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도자에게 도로로 사용할 부지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자로부터 미리 도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면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도로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짓고자 할 때 도로 개설 예정이었던 토지의 지분권자들에게 일일이 동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이니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인접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본 내용에 따라서 혹여 도로 개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분양업자가 나몰라 하여 발뺌을 하면 이 대법원 판례를 보여주면서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전원주택지 분양업자가 분양을 하던 도중 자칫 부도라도 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면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 가급적 계약 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분양 중인 전원주택지라 할지라도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향후 건축 인허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구입은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부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 구입은 지나치게 비싼 하얀 도화지 한 장을 사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